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부의 세계 이태호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람 잘 피우기로 알려진 자기애성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말 반응이 엄청 뜨거웠죠. 맞아요. 네. 이번에는 이태호 상대역인 그 지선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여자 입장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선우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뭐 네. 남편한테 배신 당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제 친한 친구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거기에 가담을 하고 아들도 처음에 같이 안 살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동시에 왜 주변에 그렇게 본인이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선우한테 반응을 하지?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선우가 어떤 스타일이길래 이렇게 다들 반응을 하지? 또 직업병인가? 정신과의사로서의 직업병이 예, 그렇게 됐고 물론 뭐 극중 설정이긴 했지만 그 스카프에 머리카락 맞아요. 카노를 딱 보고 막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막 음.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약간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를 속이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참하기도 하고 또 약간 소름돋이 돋기도 하고 네.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오히려 이태호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한테 내가 빠져나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태호가 자기애성 성격이라면 그럼 지선우는 어떤 쪽에 속하나요? 처음 1회 부분에 지선우가 모든 것이 완벽했다로 음.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뒷부분으로 가면서 그런 지선우의 강박적 성격의 성향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우선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해야 되고 때로는 이런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막 세부적인 거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박성 성격 장애가 되면 네. 이렇게 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에 문제가 오겠지만 이제 강박적 성격 특징 정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세계 캐릭터들이 이제 뭐 성격 장애다라기보다는 그런 성격 그쵸. 특징들을 갖고 특징을 있다 얘기를 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강박성 성격 특징을 갖고 있으면 업무적으로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네. 모든 걸 이렇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지선우도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뭐 일이든 뭐 집에서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강박성 성격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했을 때는 뭐 교과서에서는 너무 청소를 완벽하게 해서 바닥도 먹어치울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나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선우도 집에서 모든 물건이 본인이 원하는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막 각을 맞춰야 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렇죠. 요리할 때 이렇게 앞치마도 앞치마. 꼭 매야 하고. 그러세요 혹시? 전 요리를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우리는 아닌 걸로. 네. 그리고 막 이태호가 이렇게 갈비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먹었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막 옆에서 막 정색하잖아요. 저희 맨날 그래서- 흘리고 먹는데. 네, 같이 흘리고 막 제 맛이죠. 그래서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에 이제 집착을 하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하다,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구나. 네. 주변에서 완벽하다고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본인이 들어야 한다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박성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주의적으로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인관계나 본인의 그런 본인을 위한 여가 활동을 잘 즐기지를 못해요. 자신의 고민스러운 감정, 모든 감정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본인에게서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적이 되어버리면 자신은 완벽해질 수 없을 가능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감정 생활에 이렇게 메말라지다 보니까 깊은 대인관계의 형성도 힘들 수 있어요.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상황, 사람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통제를 하려고 하죠. 자기가 가진 분노나 아픔도 참아내고 격리하는 능력을 자랑스럽게까지 여기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이런 감정들도 같이 이제 통제가 돼버리기도 하죠.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이태호 여다경이 다시 돌아와서 그 파티를 할 때 그 지선우가 연락할 친구들이 진짜 없어가지고 혼자서 맞아. 그 순댓국에 소주를 마시잖아요. 어. 원래는 지선우가 그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산부인과 의사 설명숙이나 아니면 손지혁 와이프 고혜림이었는데 정작 그 둘은 지선우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선우가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따뜻한 감정이나 이런 네. 공감들이 좀 많이 없고 억제되다 보니까 그 상대방 그 친구들도 당연히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구로 그 관계가 맺어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박적인 사람들의 성격 특징은 양심적이고 소심하고 도덕적인 윤리나 가치관에 대해서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는 초자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이 초자아가 매우 가혹하고 혹독해요. 그래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엄중한 도덕적인 원칙과 매우 엄격한 성과의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를 하게 되죠.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경직되어 보일 수 있고 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규칙, 윤리, 절차, 뭐 의식에 몰두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그 방식대로 뭐 진행이 일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죠. 네. 그래서 과도하게 뭐 양심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자신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방법대로 남이 하지 않으면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박인규가 뭐 실은 그 민현서한테 폭력을 사용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쵸. 뭐 이태호 바람 피우는 거 잘못된 거죠.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아예 용납을 못하는 경멸한다는 네. 거죠. 용납을 네. 못하고 정말 뭐 이 세상에 존재하면 말도 안 되는 된다. 네. 이런 반응들을 보일 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손재혁이랑 술을 마시면서인가 또 호텔에서인가 그 손재혁한테 본능은 남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막 부부로서 신뢰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본인은 자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선우한테는 바람 피는 건 도덕적 윤리나 또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었을 네. 거고, 네, 그걸 어긴 이태호한테 이제 미친 사람처럼 복수하는 거 같은 네. 거 하는 것도 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알코올 문제가 있었던 그 가정사랑병원의 그 선배 의사도 지선우가 잘라버리잖아요. 네,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본인의 윤리나 가치관에 계속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그거에 대한 격려를 포함해서 막 가차없이 그 행동을 상대방을 하는 무시하는 거. 거는 네.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알코올 환자가 그 알코올 그 선배가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도덕적 기준, 가치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거에 더해서 또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이게 약간 포인트기는 한데요. 모든 일이 자신의 방식으로만 처리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타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함께 일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완벽을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과 틀에 모든 걸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알코올 선배 환자가 가정사랑병원에는 사실은 있으면 완벽한 병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선우도 분명히 이런 통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본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이태호나 아들 이준영에게는 더더욱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엄마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나 아들 이준영을 대할 때 이제 지선우가 막 과제랑 문제 이런 거 다 정해서 풀게 하게 정해주고 해주고 뭐 학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막 과자는 먹으면 무조건 안 된다. 과일만 먹이려고 하고 사실 한두 번 정도는 그 숨 쉴 수 있는 틈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준영이한테는 사실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통제 속에서만 진행이 됐다고 좀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태호 엄마, 그러니까 지선우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지선우한테 그러잖아요. 이태호가 지선우 때문에 숨 막혀서 뭐 외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이태호 같은 캐릭터가 그 지선우의 어떤 이런 통제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실은 숨이 막혔을 수도 있죠. 네. 그게 뭐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거나
통제가 안 된다고 느껴지면 이런 뭐 강한 분노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네. 뭐 한편으로는 지선우의 뭐 복수 방법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들로 복수를 한 이유도 뭐 외도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이 자기가 또 이런 틀을 짠 거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외도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또 플랜을 통제 하에 이렇게 두고 진행을 시키려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네, 극단적인 네. 방법도 쓴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선우도 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거나 통제가 되지 않으면 심하게 더 화를 낸 건가 봐요. 네, 아들이 반전으로 난 엄마 안 따라간다고 아빠랑 살 거라고 말을 하니까 거의 막 격분하면서 그럼 자기 죽을 거라고 막 협박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이태호 친구 손재혁이랑 레스토랑에서 막 와인 마시고 호텔 가서 성관계하는 그 과정도 손재혁에 대한 지선우 본인의 감정이 없었던 건 당연하고 손재혁의 감정은 고려하지를 않고 그냥 오직 이태호 재정 상태 내역을 내가 빼내야 된다. 그 계획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재혁은 지선우의 이혼이라는 목표를 향한 그냥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겠죠. 그래서 손재혁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지선우가 되게 차갑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탑은 그 이태호한테 그 아들이 자기가 정말 뭐 아들한테 해를 끼친 것처럼 뭐 죽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맞아요. 자기한테 폭력을 사용하게끔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아들이 보게 해서 아들을 통제하잖아요. 그쵸. 아빠한테 가지 못하게. 아들이 자기한테 네. 오게. 그러니까 그게 실은 그쵸. 탑이죠. 그래서 결국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의 완벽주의적이고 지나치게 뭐 양심적인 특징 뭐 이 모든 것들이 통제 그렇죠. 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그 지선우가 가진 강박적 성격은 그 완벽주의적이고 또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고 또 감정적인 따뜻함이 없을 수도 있고 윤리적이고 또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융통성이 없고 또 모든 상황 또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본인의 특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선우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좀 외로워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 기댈 친구도 없고 자꾸 이태호는 지선우 자극하고 괴롭히고 그 와중에 아들도 또 멀어지는 거 어떻게 반항하고 멀어지는 것 같고. 네, 그분이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강박성 성격의 사람들이 또 치료에 자발적으로 이 강박성 성격 때문에 성격 장애 때문에 오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 이체적으로 생기는 이런 그렇죠. 관계 문제에서 생기는 뭐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실은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뒷부분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선우가 본인의 이런 강박적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태호의 그 나르시시스틱한 성격을 이기고 혹은 당하면서 잘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성격 대 성격의 매치네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부의 세계 등장인물 지선우를 통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강박성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